삐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주말에 즐겨보기 좋은 모바일 게임 추천입니다. 수많은 모바일 게임들 가운데 어떤 작품을 골라서 해봐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해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게임들은 유료와 무료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 채널에서 매주 신작과 대형 업데이트 및 보상을 많이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 게임들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오늘의 영상과 다른 영상도 참고해서 취향에 맞는 작품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말에 즐겨보기 좋은 모바일 게임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어비스디아입니다. 카툰풍 비주얼의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예전 스텔라 판타지에서 가상화폐 시스템을 삭제하고 재출시한 작품인데요. 게임은 5개의 속성으로 분류된 벵가드라 불리는 캐릭터 4명을 팀으로 편성한 뒤 스테이지의 입장에 등장하는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4명의 캐릭터가 동시에 함께 싸우고 조작 캐릭터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동 공격, 스킬 필살기, 회피 등의 간단한 조작을 비롯해 팀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하모닉 스트라이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캐릭터들의 필살기로 체인을 만들어 발동시키면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시스템을 잘 활용해가며 싸워야 하는 것이 특징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벵가드의 레벨 각성, 초월, 어빌리티, 아티팩트 장비 등 많은 육성 요소도 존재하고 스토리를 보며 진행하는 메인 퀘스트 이외에도 인피니티 어비스 아레나, 천공의 탑, 어비스 인베이더, 차원의 조율, 이상오염체, 토벌 등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많은 편이었지만 다소 느린 템포의 전투와 비슷한 느낌의 게임들이 오픈월드에서 여행하는 맛까지 살린 반면 로비가 마을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챕터 입장형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느낌이 들어 쉽게 질릴 수 있다는 점이나 미소녀 캐릭터들의 모델링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 등 여러가지 단점도 언급되고 있는 모습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액션 RPG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카툰풍 비주얼의 미소녀 캐릭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비스디아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임진왜란 조선의 반격입니다. 임진록 거상 등을 개발한 디렉터의 신작 MMORPG 장르 게임으로 거상 같은 느낌도 조금 나고 익숙한 위인들도 볼 수 있어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제목처럼 역사적 고증을 배경으로 한 임진왜란 당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필드에 있는 적과 조우시 전투방에 입장하는 심볼 인카운터 방식과 장수와 병기를 배치한 뒤 부대 전체가 하나의 적을 공격할 것인지 영웅마다 지정된 적을 공격할 것인지 등 실시간으로 위치 이동이나 적과 지원할 아군을 선택하고 스킬들을 사용하면서 싸우는 전투를 비롯해 영웅들의 레벨, 장비, 스킬 강화, 승급 연구 등의 육성 요소도 존재하며 제조를 통해 장비, 병기, 함선 등도 만들 수 있어 제작을 위해 재료를 파밍하는 요소도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스토리를 진행하며 FPS처럼 병기나 활을 사용하는 전투도 등장하고 각각의 병기마다 특정한 병종에 강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으며 거북선을 타고 해상전도 체험할 수 있다거나 생활기술이 있어 채집 낚시 등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연출이나 성우분들의 더빙으로 인해 스토리에 대한 몰입감도 좋은 편이었지만 다소 아쉬운 그래픽 퀄리티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전투 템포 등의 단점도 언급되고 있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조선 배경의 MMORPG가 궁금하신 분들이나 예전 임진록이나 거상 등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임진왜란 조선의 반격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드래곤 퀘스트 스매시 그로우입니다. 제목처럼 드래곤 퀘스트를 원작으로 한 로그라이트 RPG 장르의 신작 게임으로 서브용이나 시간 날 때 한 번씩 즐기기 좋은 작품들 중 하나인데요. 게임은 균열을 막아 세상을 구하는 주인공의 왕도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세로형의 화면에서 한 손으로 방향키만을 조종해 이동하면서 적의 공격을 피해야 하고 멈추면 캐릭터의 공격 범위 안에 있는 적을 자동으로 공격하는 간단한 진행 방식과 적을 처치해 얻을 수 있는 그로우 결정을 모아 랜덤한 3개의 모험 스킬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익숙한 전투를 보여주고 있었고 필살기를 사용해 적을 마무리하면 더 많은 그로우 결정을 얻을 수 있어 모험 스킬 선택 및 스킬 사용 타이밍 등을 신경 쓰면서 조작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무기 방어구 등의 장비를 뽑아 강화하고 착용한다거나 몬스터의 메모리를 장착해 추가 효과를 받거나 능력치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도 존재했으며 전직을 통해 캐릭터의 직업을 바꿀 수 있고 최대 3명을 파티로 편성해 교체해가면서 싸울 수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드래곤 퀘스트 특유의 효과음과 BGM들을 비롯해 익숙한 몬스터들과 스킬 및 장비 등 특유의 감성을 잘 살리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스토리 이외에도 강정 매치, 마물러시, 육성 퀘스트 등 여러가지 컨텐츠도 존재하고 캐릭터의 외형을 꾸미는 요소부터 탐험을 보내 보물을 수집해오는 방치형 요소도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으니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한 손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로그라이트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드래곤 퀘스트 스매시 그로우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몬길 스타 다이브입니다. 예전 넷마블의 대표 모바일 게임이었던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식 후속작인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오픈 후 유저들의 평가가 괜찮아서인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게임은 원작처럼 캐릭터 3명을 팀으로 편성한 뒤 교체하면서 싸우는 전투를 보여주고 있으며 클라우드, 베르나, 에스데, 린나레, 미나 등 원작에서 보았던 익숙한 등장인물들과 스타다이브에서만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인 오피리아 같은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고 육성한 뒤 속성 무기 등을 신경 쓰면서 전략적으로 팀을 편성하는 요소나 몬스터를 포획하는 시스템에 더해 스킬 궁극기, 태그 스킬, 버스트 모드를 사용하는 화려한 연출의 액션 전투를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보스와의 전투에서는 부위 파괴나 그로기, 속성 데미지 등 여러가지를 신경 쓰면서 전투를 진행해야 한다거나 전작이 단순하게 캐릭터를 수집하고 맵을 깨나가던 방식이었다면 이번 작은 스토리 비중을 크게 늘려 요즘 유행하는 서브컬처 게임처럼 변경되었다는 점 등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었으니 예전 몬스터 길들이기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몬스터를 포획 수집하는 방식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몬길 스타다이브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더 디비전 리서전스입니다. 슈팅 전투와 RPG 같은 육성이 잘 섞여있는 게임으로 원작인 디비전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해볼만한 작품 중 하나인데요. 게임은 폭파 전문가 보루 선봉장 야전 의무병까지 4개의 전문화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역할에 맞는 테크 스킬을 활용해 싸우는 TPS 방식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으며 2개의 무기와 수류탄, 구급약, 엄폐 고르기 등 여러가지 조작을 통해 싸울 수 있고 조준을 보정해주는 기능이나 미션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등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어 어렵지 않게 적응해 즐길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오픈월드로 표현된 뉴욕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아이템을 파밍해야 한다거나 장비를 제작하고 강화하면서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 나만의 스킬트리를 통해 강해지는 RPG 같은 육성도 존재하며 원작의 느낌을 잘 표현한 것에 더해 모바일만의 새로운 미션도 추가되었고 괜찮은 비주얼을 비롯해 미션에 따라 싱글로 즐기거나 멀티로 함께 즐길 수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조작감이 구리다는 평가도 받고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다크존 분쟁 챌린지 등 다양한 컨텐츠와 PVE와 PVP를 모두 즐길 수 있다거나 캐릭터나 무기의 외형을 꾸미는 스킨들로 과금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 보였지만 아쉬운 최적화나 발열 문제 등의 단점도 보이는 게임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유비소프트의 디비전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TPS 전투와 RPG적인 파밍 육성이 섞인 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 디비전 리서전스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시 오브 스타즈입니다. 고전 RPG의 감성을 잘 표현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임으로 현재는 모바일 버전도 출시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게임은 태양과 달의 힘을 가진 두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괴물들과 싸워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모험하는 왕도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고전 명작인 크로노 트리거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만큼 JRPG식 턴제 전투 시스템을 채용하였지만 공격과 방어 등을 타이밍에 맞춰 입력하면 위력이 강화되거나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타이밍 히트 시스템이 있어 일반적인 턴제 방식의 전투보다 지루함이 덜한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필드를 돌아다니며 등반을 하거나 수영을 통해 탐험하고 퍼즐을 풀어야 하는 요소도 존재하며 낚시, 요리, 미니게임, 휠즈 등 서브로 즐길만한 컨텐츠들도 있다거나 고전적인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퀄리티가 좋은 그래픽을 비롯해 크로노 트리거의 작곡가가 참여한 사운드 트랙도 매력적이고 노가다 요소나 느린 진행 템포도 일반적인 JRPG에 비해 덜한 편이라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적응해 즐길 수 있어 PC 기준 메타스코어 87점에 유저 평점 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외에도 한글 지원부터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16,000원이라는 가격 등으로 인해 이번 주말에 구매해서 즐겨보기 좋은 게임이었으니 고전적인 JRPG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적당한 가격에 엔딩까지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시 오브 스타즈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블루 프로토콜 스타 레저넌스입니다. 높은 자유도와 퀄리티 좋은 카툰풍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는 협동 위주의 MMORPG 장르 게임으로 유저끼리의 협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 지친 분들이라면 즐겨보기 좋은 작품 중 하나인데요. 게임은 신족이 남긴 유산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킨 레그나스 행성을 배경으로 탐사를 위해 방문한 주인공과 주인공을 구해준 아이로나라는 캐릭터와 함께 모험하는 왕도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스톤블레이드, 프로스트, 메이지, 윈드나이트, 헤비가디언, 실반 오라클, 디바인아처, 실드나이트, 비트 퍼포머까지 다양한 클래스를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여러가지 스킬 조합을 통해 자신만의 세팅을 만들 수 있고 타이밍을 잘 맞춰 회피하며 스킬과 궁극기를 사용해야 한다거나 함께 싸워주는 이매진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전투를 비롯해 필드를 돌아다니며 몬스터를 사냥하고 숨겨진 상자나 에너지 코어를 찾는 등의 요소도 있어 탐험하는 재미까지 살렸다고 하는데요. 또한 PVP 없이 다른 유저들과 협동을 중심으로 한 게임인 만큼 다른 유저들과 같이 즐기는 월드보스 파티 던전 길드 컨텐츠 등의 요소도 존재하고 자유로운 캐릭터 꾸미기와 낚시, 광물학, 식생학, 요리, 대장, 목공, 직조, 연금술 등 많은 생활 컨텐츠도 있어 매니아층이 꽤 있는 모습이었으니 카툰풍 비주얼의 협동 MMORPG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생활 컨텐츠가 많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루 프로토콜 스타 레저넌스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캣퀘스트 시리즈입니다. PC와 콘솔 플랫폼에서 먼저 발매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귀여운 비주얼의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가볍게 즐기기 좋은 유료 작품 중 하나인데요. 게임은 제목처럼 주인공인 고양이가 되어 필드와 던전을 탐험하면서 장비, 마법 등을 파밍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공격, 마법, 회피 등을 사용해야 하는 핵앤슬래시 스타일의 전투를 비롯해 2편에서는 2인 주인공 체제라 교체하며 싸우거나 협동 플레이도 가능하고 3편에서는 무기 수합이나 바다를 배경으로 한 만큼 해상 전투가 추가되는 등 시리즈별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1편부터 3편까지 하나씩 즐겨보기 좋은 모습의 게임이었는데요. 이외에도 깔끔한 그래픽과 귀여운 디자인의 캐릭터들이나 유쾌한 세계관도 매력적이었으며 누구나 쉽게 적응하고 즐길 수 있는 가벼운 게임성이나 장비를 자유롭게 바꾸면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육성도 존재하고 숨겨진 아이템을 찾는 요소와 다양한 종류의 서브퀘스트 및 시리즈가 늘어날수록 발전하는 게임성 등 여러가지 장점과 함께 가격도 적당한 편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여운 비주얼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핵앤슬래시 스타일의 전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캣퀘스트 시리즈의 모바일 버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이완입니다. 원신 라이크와 GTA가 섞인 듯한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신작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즐겨보기 좋은 작품인데요. 게임은 헤테로시티라는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일반적인 도심과 비슷해 보이지만 문어가 직접 타코야끼를 만들어 파는 가게라던가 해달이 청소하고 있는 골동품 가게 등 이상이라고 불리는 존재 및 현상이 공존하는 요소가 섞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상은 우호적인 경우도 존재하지만 적으로 등장하기도 해 유저는 이 능력자가 되어 이러한 이상들을 관리하거나 제거하면서 도시를 지킨다는 내용의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무대가 되는 헤테로시티는 상업구역, 공원, 화물항구, 해변
펜션 모래사장 등 다양한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물원, 오락실, 편의점, 클럽, 박물관, 식당, 지하철 등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과 더불어 자신만의 가게를 운영하며 원하는 상품을 골라 입고 한 뒤 가격을 정해 판매한다거나 다른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에서 아파트, 별장, 스위트룸 등 자신만의 집을 마련하거나 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이동수단을 구매해 취향에 맞게 커스텀한 뒤 타고 다닐 수도 있었으며 도로 상태나 비가 오는 등의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운전 조작감 등 디테일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다거나 밝고 유쾌하게 표현되는 스토리와 다르게 이상이 등장할 때는 어둡고 무거운 연출을 보여주기 때문에 몰입감도 높은 편이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얼리얼 엔진으로 제작된 퀄리티 높은 3D 카툰풍의 그래픽과 전투도 각각의 기술과 특징을 가진 캐릭터들을 팀으로 편성한 뒤 빠르게 교체하면서 실시간으로 싸우는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사이클 수치를 누적시켜 에스퍼 사이클을 발동시킬 수 있는 캐릭터로 교체하면 서포트 스킬이 발동된다거나 적의 공격 타이밍에 맞게 회피를 사용하면 발동되는 극한 회피를 비롯해 위험 감지가 겹친 순간 일반 공격 스킬 교체 스킬을 사용하면 반격기도 발동되는 등 조작하는 재미와 화려하고 속도감 있는 전투도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픽업 뽑기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인 일명 픽들이 없어 확정적으로 픽업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등의 장점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스토리 진행 속도나 호불호 갈리는 내용을 비롯해 배경이나 오픈월드 요소는 뛰어나지만 전투가 명도나 제네스존 제로에 비해 아쉽다는 점 등 여러 단점들과 함께 비슷한 게임들과 비교되면서 평가가 많이 갈리는 모습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서브컬처 소재의 오픈월드 액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자유도가 높은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10번째는 귀국파랑입니다. 무협과 비슷하지만 요괴나 신선 등이 나오는 선엽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게임으로 취향에 맞는다면 정말 오랜 시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게임은 신선이 되어 우화등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며 성별, 성향, 성격, 역청 개명 등을 통해 자신만의 인물을 생성한 뒤 아주 많은 이벤트를 통해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성장하면서 핵앤슬래시와 탄막 슈팅 등 여러 장르가 합쳐진 전투를 즐길 수 있고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게임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NPC들이 각각 세계관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며 서로 혼인도 하고 스스로 적도 만들어 싸우다 죽어 사라진다거나 우연히 기원을 얻어 귀중한 무공비급을 얻을 수도 있고 아이템을 도둑질하다 걸려 원수가 되거나 문파를 선택해 장로나 종주로 올라가면서 사제지간을 만들기도 하며 남을 도우며 정파처럼 살아갈지 아니면 마교나 사파처럼 행동할지 등 유저 마음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인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검권, 창도, 장지 등 여러가지로 분류된 무공이나 화수, 네토, 목 등 속성도 존재하고 무공도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취향에 맞게 육성할 수 있다는 점과 깔끔한 캐릭터 일러스트를 비롯해 배운 무공이나 수집한 소환수 개념의 호요 등을 사용해 뱀서류 게임처럼 싸우는 재미 등 여러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일단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글화도 지원하고 PC 버전처럼 모드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플러그인이 내장되어 있어 노가다 요소가 많다는 단점 없이 즐길 수 있는 모습이었으며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최적화도 잘 되어 있었으니 무협이나 선엽 세계관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자유도가 있는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귀국파랑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말에 즐겨보기 좋은 모바일 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들 이외에도 제 채널에서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 소식과 함께 업데이트와 진행 중인 이벤트 등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위에 나오는 카드를 터치해 많은 이벤트와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 다른 모바일 게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창을 옆으로 넘기면 나오는 하이프도 많이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있잖아, 구독은 누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이거 안 볼 거야?